개념원리 수학원 수업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1단원을 배웠고요. 이제는 2단원 삼각함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삼각함수는 앞에서 배우는 첫 번째 단원 명이 기억이 나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와 로그를 가지고 그거를 함수화해서 만들었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방정식, 부등식을 해석했었죠. 여기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삼각함수라는 이름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를 활용해서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그렇게 해서 함수화시켜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여기면 돼서 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1단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1단원의 함수의 체계가 머릿속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만 함수의 개념이 조금 덜 된 친구들은 이거를 하면서 다시 앞쪽에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함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병행하면서 공부하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단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삼각함수는 첫 번째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물론 그걸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전 지식을 배우긴 할 거예요. 그리고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마지막에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걸 할 건데 이 활용이라는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단원에서 우리가 도형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걸 배웠죠. 그거를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와 매칭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그 삼각비를 함수화했던 거라면 그것과 다시 도형화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 자체는 사실은 1단원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났을 때 남는 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좀 꼼꼼히 공부해서 새로운 개념을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거는 128쪽에 있는 일반각 페이지 128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새로이 각을 정리를 할 건데 각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하죠. 각이라는 건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 이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 사이 그 정도를 우리는 각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각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럿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를 O라고 하고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반직선을 OB라고 할 때 각 AOB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러면 BOA라고 읽을 수도 있고 혹은 각 O라고 읽을 수도 있었죠. 아니면 이 차이를 알파라고 하면 각 알파라고 나타낼 수도 있었죠.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각의 개념이었다면 우리는 얘를 좀 더 확장시킬 거예요. 확장이라는 개념은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정도가 60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도만큼 떨어져 있네 라는 것만 본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뭘 보냐? 얘가 60만큼 떨어져 있는데 과연 얘가 단순히 그냥 60도만큼 왔을까? 혹은 한 바퀴를 돌아서 60만큼 왔을까? 그런 것들까지 좀 더 확장하는 걸 배우는 게 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각을 이야기를 할 때는 앞으로 그냥 단순히 반직선 두 개로 보지 않고 얘네들을 어떤 개념으로 볼 거냐면 어느 점을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선 하나를 잡고 여기서 나오는 이 반직선을 마치 시계처럼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 기준이라는 거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돌아다녀요. 얘는 움직입니다. 얘네를 기준으로 이 떨어져 있는 정도, 앞으로 우리는 이 정도를 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각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의문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을 나타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정도도 있는데 우리는 이쪽을 각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준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면 각의 양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플러스인 방향은 이 방향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영어로 하면 CCW라고 하거든요. 카운트 클락와이즈. 클락와이즈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린 앞으로 이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을 거고
이 친구, 기준이 되는 선을 뭐라고 할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반직선을 뭐라고 할 거냐면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서 동자는 움직일 동자고 경자는 시계바늘 경자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계바늘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각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움직여서 시초선과 그러니까 동경이 움직인 정도, 그거를 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각의 개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얘네가 이 떨어져 있는 정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 계속 돌아서 나타냈다는 것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각을 나타내는 각도를 그 단위를 예를 들어 여기 60도라고 하면 이렇게 도 표시하죠? 이렇게 도로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약간 스포일러인데 이 단원이 끝나고 다음 단원으로 배우는 거는 각도 표시에서 이 도 표시를 안 해요. 그 말은 앞으로 여러분이 각도를 표시할 때 60도, 60디그리에서 이 도 표시를 안 한다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나타내는 그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에서는 이 도 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정도를 60도라고 한다고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60도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60도일 수도 있지만 얘는 420도일 수도 있어요. 360도 더하기 60도. 혹은 얘는 720도 더하기 60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동경과 시초선의 관계는 단순히 차이만을 말하는 건데 얘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았는지 앞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각이라는 말을 재정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우리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각은 각을 표현하는 일반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각을 표현할 때 보통 우리가 각을 여기를 y라고 할게요. 각 XOY를 표현할 때 앞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 친구를 몇 바퀴 돌았고 시초선과 동경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로 나타낼 거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60도, 360도 더하기 60도, 720도 더하기 60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한 바퀴 돌 때마다 360도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는 얘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반각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가 생깁니다. 중학교에서는 단순히 그 두 선의 차이만 봤다면 이번에는 두 선의 차이인 건 맞는데 얘가 몇 번 돌아 저기까지 갔는지까지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각도를 일반각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적어놓은 게 일반각의 표현법이고요. 여기에 n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식이 좀 복잡해 보이나 이 n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회전수. 두 번째, 방향.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여기 360도 더하기 60도가 있었죠. 이게 420도예요. 우리가 420도라는 각도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 420도를 표현을 하면 시초선과 동경을 기준으로 떨어진 정도는 60도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게 과연 60도인지 420도인지 780도인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420도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얘는 360에 1 곱한 거에 60 더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정수값 있죠? 이 정수값이 의미하는 건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회전수와 방향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회전수는 단순히 이 n의 숫자라 보면 돼요. n의 숫자니까 그냥 절대값이라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3이면 3바퀴 돌았다. 여기가 4면 4바퀴 돌았다. 그러면 이 아래 예를 든 건 한 바퀴 돌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지금 여기는 사실은 플러스 2를 곱한 거잖아요. 이 플러스라는 거는 방향 중에서도 양의 방향, 이 CCW를 말하는 거고요. 혹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반대 방향. 이거는 CW라고 하거든요. 클락와이즈.
이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즉 이 360도에 곱하는 이 n값이 의미하는 건 회전수와 방향을 나타낸다. 여러분이 그 정도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에 알파라는 아이가 있죠. 이 알파라는 아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친구는 시초선과 동경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알파 값은 우리는 양의 값으로 둘 거예요. 그래서 양의 값으로 둘 거라서 양의 값으로 두는 걸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얘가 양의 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양의 값이 아닐 때는 양의 값으로 표현을 해야 여러분이 무언가를 표현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양의 값으로 표현을 해서 각도를 나타낸다. 이게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다 보면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용어인데 여기서 나오는 시초선이란 말을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해서 시초선, 시작이 되는 선이라고 여겨야 하고, 동경은 움직이는 바늘, 기준이 되는 선과 각도를 이루는 그 선을 동경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용어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야 하고요. 우리가 사실 각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좌표 평면이에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를 시초선으로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80도라고 하면 얘를 동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거, 좌표 평면에서는 보통 혹은 상식적으로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각도를 나타낼 때는 제가 좌표 평면을 많이 활용할 건데, 그냥 제가 큰 언급을 하지 않을 때 시초선은 무조건 이 X축의 양의 방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일반각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각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배우는 각도를 60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각도 표현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할게요. 이 60분법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일단 각도라는 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건축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있었어요. 보통 건축술이 발달한 나라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도형의 관계, 그런 것들은 거의 이집트에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지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피라미드는 실제로 보면은 가로도 굉장히 길고 거의 100m가 넘죠. 굉장히 길고 세로도 굉장히 긴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피라미드를 만들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를 만들 때 엄청 큰 애를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의 각도와 이쪽의 각도가 아예 똑같아야 앞에서 보았을 때 예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피라미드를 지을 때마다 이게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표현하는 정도를 만약에 뭐 그림으로 그려줬다고 하면 그 그림을 보고 나타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 혹은 그 도형을 예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건 일단 정삼각형을 하나를 딱 만들어요. 정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아나요? 정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컴퍼스로 재서 컴퍼스의 길이로 같게 하고 같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생기는 이 각을 60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60, 여기를 60. 셋 다 같다고 두고 얘를 60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름이 60분법이에요. 60개로 쪼갠다. 60분할한다. 60으로 그 분자가 나누다 문자거든요. 60으로 나눈다. 그래서 생긴 게 60분법입니다. 그럼 60분법의 기준이 되는 1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한 정삼각형을 60분해서 나오는 이 하나를 1도라 부를 거예요. 그러면 그 1도를 다시 또 60분을 해요. 60등분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그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1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1분을 또 60분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1초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우리가 배우는 60분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나타낼 때는 60분법을 표현하는 방법이 도, 1분, 1초.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시계도 1시간을 60등분했기 때문에 60분, 1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1분을 60등분했기 때문에 1초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위는 1도 1분 1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그 각도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일반각에 의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각도를 일반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해석 자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몇 가지를 좀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70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 70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기본적으로 꼴 자체는 360도 곱하기 더하기 이런 꼴로 두는데 여기에는 정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양수를 놓기도 하는데 꼭 양수를 놓지 않더라도 음수를 놔도 그 음수로 표현을 해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표현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양수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각을 표현을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여기다가 그냥 마이를 곱해요. 마이를 곱하면 안 되겠죠. 여기다 그냥 1을 곱해요. 플러스 1을. 그럼 플러스 1을 곱하면 아니잖아요. 여기다 0을 곱할게요. 여기에 0을 곱해요. 그럼 0을 곱하면 이게 360도 곱하기 0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 70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마이너스 70도는 이 방향이 플러스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70도예요. 이렇게 가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도일 때 우리는 이 동경을 마이너스 70도라 불러요. 여기서부터 시초선에부터 차이가 마이너스 70이다. 그럼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첫째, 360도 곱하기 0. 그러니까 회전 자체를 아예 안 하고 70만큼 왼쪽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마이너스 70이라는 아이를 360도 곱하기 1이라고 둬요. 그리고 나서 마일로 할까요? 360도 곱하기 1이라고 둬서 거기에 얼마를 더하면 되냐면 아니죠. 마일로 할게요. 마일로 하고 거기에 얼마를 더하냐면 290도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표현법은 어떤 표현법이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거기에서 290도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차이가 290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시초선에부터 이 동경까지를 X축의 양의 방향까지 떨어진 정도를 290도라 해석을 하는 거고 이 마일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1은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나서 얘를 더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든 어차피 상관은 없지만 360도 곱하기 n꼴로 나타내는 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거는 여러분이 보기에 이거는 약간 와닿지 않는데 라고 여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동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시초선과 동경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정도가 만약에 110도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110도만큼 떨어져 있는 동경이 있는데 우리가 이 동경을 나타내는 방법이 얘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110도만큼 왔을 수도 있고 한 바퀴 회전하고 110도만큼 왔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110도만큼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초선과 동경의 관계에서 110도만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 각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서 회전을 해서 온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각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와 떨어진 각도를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할게요. 각도를 알파라 하면 그 알파는 360도 곱하기 n에 110도 더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n이라고 두는 건 이 친구가 정확히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는 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시초선이라고 그러니까 시초선과 동경의 차이가 110도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각도를 해석하는 방법이니 이렇게 각도 나타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일반각에 의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각 사분면에 있는 각도 다시 정리를 좀 해야 하거든요. 사분면이라는 거는 이 좌표 평면을 4분했다. 4개로 나눴다라는 뜻이죠.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 사분면을 제1사분면이라 부르고 여기 있는 각을 제2사분면이라 부르죠.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동경이 있는데 그 동경이 제1사분면 위에 위치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1사분면 위에 위치를 했어요 라는 걸 우리는 예전에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 제1사분면은 그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그 각도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것, 이걸 우리는 제1사분면이라고 불렀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각도를 표현할 때는 방금 설명한 일반각의 관점에서 각도를 해석을 해야 해요. 단순히 그 각이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친구의 회전수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일반각에서는 그 친구의 회전수의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는 1사분면 위에 있는 각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 여기서 0도는 안 적어도 돼요. 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보다는 작다. 앞으로 우리는 1사분면에 있는 각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세요.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낼 거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2사분면에 있는 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2사분면의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사분면에 있는 각 역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에 있는 각 역시도 360도 더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속하는 숫자로 쓰려고 제가 360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뒤에서는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단 우리는 그래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로 표현하는 걸 연습을 좀 해둡시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각에 의해서 각 사분면에 있는 각도 정리를 할 거고 여기 있는 각도는 제가 적어놓은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각 사분면에 있는 각도 표현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 그 129쪽 아래쪽에 있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사실은 이쪽을 설명하는 게 이쪽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그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뭐 이 동경이 어찌어찌 하다 그때는 빼고 더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암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5개가 있고 이 5개가 각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하고 저때는 저거 하고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헷갈리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림 그리세요. 좌표 평면의 시초선과 동경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조건 만드는 연습을 좀 해야 해요. 여기 있는 동경의 위치 관계는 어떤 유형이냐면 그러니까 각도를 뭐라고 할까요? 책이랑 같은 개념으로 할게요. 각의 합. 아니요. 동경의 위치 관계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알려주면 그거를 각의 합 혹은 차를 이용하여 조건 만든다. 그쪽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문제에서는 두 가지 동경의 위치 관계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 동경의 관계를 보고 합 더하거나 차 빼거나 그 둘을 요리조리 만들어서 조건 만드는 게 이쪽 단원이다, 이쪽 챕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두 동경 일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어떤 동경이 있는데 첫 번째 동경이 알파, 두 번째 동경이 베타. 이렇게 누군가가 알파와 베타를 그렸는데 알파와 베타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를 배우는 게 일단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일반각의 관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은 뭐야, 알파랑 베타랑 똑같잖아, 같아요, 등식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등식으로 쓰면 틀립니다. 그 이유는 알파가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나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랑 베타가 뭐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알파가 60도예요. 베타는 얼마일까요? 420도예요. 그러면 실제로 60도와 420도를 그림으로 그리면 얘네들은 완벽하게 겹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60도랑 420도를 같다고 둘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건 틀리다고요. 왜냐하면 420도는 한 바퀴 돌고 60만큼 온 거라면 60도는 안 돌고 그냥 왔기 때문에 이 둘은 전혀 다른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건을 만들 때 얘네들이 같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일반각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 일반각의 관점이라고 보는 건 이 조건에서는 두 각을 뺍니다. 알파에서 베타를 뺄게요. 누구에서 누구를 뺀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세요. 그러면 얘네 둘을 빼면 여기서부터 뭐 누군가가, 만약에 알파가 이렇게 돈 i고 베타가 이렇게 돈 i라고 하면 알파에서 베타를 딱 빼면 이 차이만큼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회전수만 남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조건이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러한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을 빼버리면 두 동경의 차이가 360도 곱하기 n이다 라고 적어줘야 해요. 0이다 라고 적으면 안 돼요. 이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때의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어요. 하지만 방향 반대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알파라는 각도가 이 동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각도를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얘랑 일직선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인 여기를 우리는 베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건, 이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인데 알파에서 이 베타만큼을 빼버리면 딱 여기서 사라져서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동경의 차이는 180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 거냐면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회전수 더하기 180도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라고 조건을 만들 거고요. 사실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또 다른 표현법이 있거든요.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인 걸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또 다른 표현법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외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한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둘을 차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차를 먼저 하고 뒤에 합을 설명해 줄 건데
차를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땐, 그러니까 일치하는 것도 어차피 일직선에 있는 거죠.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땐 뺀다 라고 외우세요. 두 조건을 만들 때는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때는 빼자 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빼면 조건 나오거든요. 그 조건은 i에 똑같을 때는 360도 곱하기 n 하고 뒤에 짜투리가 없고, 두 동경이 방향 반대일 때는 180도 생긴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그림을 여러분이 눈에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합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거든요. 첫 번째,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여기서부터는 좀 팁을 주면 일직선에 있는 아이들은 뺀다. 그림을 그려서 빼서 조건 찾고, 대칭이다. 대칭이다라는 말이 있는 아이들은 더한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조건을 찾으면 이 복잡한 걸 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원점 대칭일 때는 빼기를 해서 계산한다. 그걸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래쪽으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예요. 즉 이렇게 된 각이 알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베타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x축의 대칭이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습니다. 그럼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알파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 차이는, 베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도 베타겠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더하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하는 동경은 시초선과 일치하게 됩니다. 즉, 둘 더해버리면 더 이상 그 각도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조건, 이렇게 x축의 대칭일 때는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360도 곱하기 n이다 라는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일 때 여러분이 이 조건 만들어서 문제 풀 수 있고요.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에요.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일 때는 그림 자체로 그려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알파고요. 이게 알파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베타입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지금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여기도 이 차이는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더해서 조건 만들 수 있는데, 둘을 더하면 여기서부터 알파가 왔고 베타가 다 메우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 라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일 때는 더하면 180도 남는다.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마지막인데요. 사실 여기서 책에 없는 거 하나를 더 해줄게요. 마지막은 y는 x대칭이에요. y는 x대칭이라는 거는 이 가상의 y는 x의 선을 그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알파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베타예요. 그런데 얘는 y는 x 대칭이거든요. 그림 잘 보이죠?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습니다. 자,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알파랑 베타를 더한다. 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죠. 근데 이 짜투리가 베타랑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랑 같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y는 x 대칭일 때는 둘이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다 라는 조건이 생겨요. 자, 책에 없는 마지막 6번. 6번은 뭐냐면 y는 x 대칭일 때고 y는 마x 대칭일 때예요. 두 동경이 y는 마x 대칭일 때, 이때도 여러분이 외우는 게 아니라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y는 마x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y는 max고 여기에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있어요. 그 대칭인 동경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이 알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약간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나뭇가지 모양처럼 생겨야 돼요. 이게 베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건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베타면 얘 y는 마이너스 대칭인 게 여기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베타입니다. 눈에 좀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면 지금 얘네들은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면 그 베타는 90 더하기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알파에다가 동그라미 더하기 90도를 딱 때려버리면 270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이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다 라는 조건도 만들 수 있어요. 이 6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첫 번째, 일직선에 있을 때는 더한다 조건은 여러분이 그림만 예쁘게 그리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대칭이다 라는 말이 있을 때는 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거는 이거예요. 원점 대칭은 일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일반각에 나오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131쪽. 여기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뒤쪽의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원리 익히기로 그거 보면서 한 번씩 문제 풀어보고 저는 이 필수예제 문제로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살짝 넘어갔네요. 360도 여기다 적을게요. 그 다음 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즉 일반각과 같이 나타낼 때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것은 단, 알파는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양수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각도를 하나씩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500도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어떤 각 더하기 양수로 나타내야 해요. 그러면 이거랑 가장 가까운 각이 마이너스 720도죠. 여기 적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20도니까 이걸 일단 이렇게 볼게요. 마이너스 720도에 220도를 더했다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여기다 적고 할게요. 다시 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720도에 220도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마이너스 500도가 되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720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360도 곱하기 마이에 220도를 더한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각도의 관점으로 보면 마이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220도만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해요. 1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2번 할까요? 2번은 마이너스 360도에 60도 더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계산하기가 좀 쉽겠죠? 즉 360도 곱하기 마1 더하기 60도다 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표현법은 마1이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60도를 더했다. 다시 이 방향으로 60도만큼 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거예요. 세 번째, 3번에 있는 마이너스 100도 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360도에 260도를 더한 거겠죠? 즉 얘는 360도 곱하기 마1에 260 더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4번 이쪽에 할까요? 4번은 400도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400도는 360도에 360도 더하기 40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60도 더하기 40도는 360도 곱하기 1에 40 더했다로 해석을 하고
플러스 1이니까 식의 반대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40만큼 더했다. 이제부터는 그냥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5번. 5번은 700도인데 700도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60도에 340도를 더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360도 곱하기 플러스 1에 340 더했다니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양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340도 더했다로 나타낼 거니까 우리가 구할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건 여기 있는 4번이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좀 연습을 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사분면에는 각이 있는데 3분의 세타. 이 3분의 세타라는 건 세타를 3으로 나눈 거죠. 1사분에 있는 각을 3등분으로 딱딱 쪼갰을 때 얘가 몇 사분면인지 구하세요. 이거 무조건 1사분면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사분면의 각, 예를 들어 30도가 있어요. 이 30도를 3등분 쪼개면 10도죠. 그러면 1사분면일 수도 있는데 세타가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얘가 단순히 30도인 게 아니라 만약에 한 바퀴 돌아서 30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30도인 거 지금 390도예요. 390도를 3으로 나누면 얘는 130도 되죠. 그런 경우는 이게 그 1사분면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배우는 각이 예전 개념에서는 단순히 그냥 한 바퀴 회전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각이었다면 이제부터 수학 1에서 표현하는 각은 회전수가 고려가 된 일반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각이 1사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세타는 360도 더하기 n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단 작다.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단 작다.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표현법에 의해서 3분의 세타를 구할 건데 그거는 각각의 양변을 다 3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는 곱하기니까 한 번만 나누면 되죠. 120도 곱하기 n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30도. 여러분이 각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각도 찾는 방법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n이라는 수는 정수예요. n은 회전수와 방향을 알려주는 정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수값을 알기 때문에 이 정수를 대입해서 풀 겁니다. 정수를 대입할 때는 어떻게 대입하면 되냐면 보통 그냥 양의 0, 양의 정수 등등을 먼저 순서대로 대입하면 돼요.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저는 n자리에 0을 집어넣을 거예요. n자리가 n이 0일 때, 어차피 n은 정수니까 n이 0일 때는 0, 3분의 세타, 30도 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때는 그 3분의 세타가 0과 30도에 있으니까 제 1사분면이 되죠. 두 번째 n이 1일 때 n이 1이면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120도, 3분의 세타, 150도가 됩니다. 그러면 120도와 150도 사이에 있는 건 제 2사분면이죠. 제 2사분면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n이 2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n이 2면 240도, 270도, 240도와 270도 사이인 건 제 3사분면이죠. 제 3사분면이다. 슬슬 여러분은 제가 언제까지 대입할지 궁금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마지막이거든요. n이 3이에요. n이 3이면 360도보다 크고 390도보다 작다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각도로 보니까 여러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건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0도부터 30도 사이나 360도부터 390도 사이는 어차피 표현하는 건 같습니다. 왜냐면 얘는 1회전 했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3을 대입을 해서 나타내봤자 얘는 제 1사분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걔는 당연히 얘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3번만 대입하면, 딱 3번만 대입하면은 우리가 답이 되는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번이라는 건 어떻게 찾냐면, 잘 보면 알겠지만 0, 120, 240, 360, 360으로 끝이 났죠. 딱 이 360이 되는 순간은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면, 처음에 세타를 3분의 세타로 만들었죠. 3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3개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4로 나누면 이게 90도 곱하기 n이 되기 때문에 4번만 확인하면 돼요. 90도, 180도, 270도, 360도. 그래서 이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반복되는 게 어디인지 찾아서 여러분이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재작년에 수업했던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대입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순서대로 3개만 확인하면 우리는 이 3,4분면, 1,4분면, 2,4분면, 3,4분면 이 3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보통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여기 연습할게요. n에다가 마이를 집어넣었어요. 마이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알죠? 마이너스 120도. 3분의 세타, 그럼 마이너스 90도죠?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90도 맞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20도와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얘네가 표현하는 걸 구할 수는 있죠. 마이너스 120도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120도만큼 갔으니까 여기쯤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20도예요. 마이너스 90도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3, 4분면이 나온다는 걸 구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직관적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건 0, 1, 2처럼 우리가 보기 편한 수를 대입하면 생각보다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너무 자세하게 했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확인 체크 문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은 필수예제 3번 한번 볼까요? 필수예제 3번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인데, 여기서는 세타와 5세타가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여라.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걸 한번 구해 볼게요. 구하는 방법은, 자, 머릿속으로 기억해야죠. 두 동경이 일치할 때의 조건은 뭐였죠? 두 동경이 일직선에 일치해요. 여기랑 여기예요. 이렇게 일직선에 있을 때는 둘을 더하라 그랬죠. 일단 한번 더해 볼까요? 5세타랑 세타를 더해요. 아니죠, 빼라 그랬죠. 두 동경이 일치할 땐 빼라 그랬죠. 빼요. 그러면 여기서 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어차피 이 애매한 게 사라져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어차피 이 애매한 게 사라져서 한 번만 사라지고 나머지 한 번은 딱 남거든요. 이쪽이 사라지고 여기는 남아서 한 바퀴가 되죠.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각의 차가 360도 곱하기 n 꼴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면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꼴이라는 걸 구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숫자 집어넣어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n이 0이다. 그럼 세타는 0이죠. 답이 될 수 없어요.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n이 1이다. 그럼 n이 1이면 잠시만요. 여기서 일단 세타를 나눠야 돼요. 나누면 이게 90도 곱하기 n꼴로 만들어 놓고 할게요. n이 0이다. n이 0이면 0 집어넣으면 세타는 0이니까 답이 없죠? n이 1이다. 1 집어넣으면 세타는 90도예요. 90도니까 얘는 일단 답이 됩니다. 범위 안에 들어있거든요. n이 2다. 그러면 세타는 180도죠. 저는 범위 안에 들어있네요. n이 3이다. 3 집어넣으면 세타는 270도죠. 저는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n이 4다. 360도예요. 360도는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는 합리적인 생각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4로 나눴죠. 4로 나눴기 때문에 4개만 확인하면 된다. 아까 그냥 설명했던 대로 4개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어차피 얘는 0도랑 같은 게 나와서 우리가 답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3가지를 답으로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느끼기에 제가 지금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라서 내가 지금 쉬운 거 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거 한다고 여길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조건 만드는 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연습을 하면 이쪽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는 일반각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